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대해 불만을 갖고 땡땡지방경찰청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BMW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인근 지구대의 경찰관에게 시땡이라고 욕을 하며 폭행을 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날 피의자는 체포가 된 다음 오후 3시 정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될 경우 가족들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의자의 남동생으로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곧바로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던 경찰서로 가서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 조사가 끝날 무렵 담당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담당 경찰은 아마 청구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법조계에서는 흔히 영장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님은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는 이 시점부터 이후 후속 조사가 진행되고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짧게는 2-3달, 길게는 6개월까지 구속이 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이 되면 피의자는 곧바로 석방이 되고 이후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의 시작부터 구속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의자는 이 사건 외에도 공갈, 미수, 폭행치상 등 7개의 죄명으로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지구대에 찾아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러 쓰러진 다음 119 구급대를 부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의자는 땡땡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행패를 부렸다. 또 피의자는 땡땡지방경찰서장,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무과장, 청장 운전기사 등을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장 청구서 내용처럼 피의자의 혐의 사실인 공무집행 방해 및 일반교통 방해 외에도 피의자가 이전에 경찰을 대상으로 했던 어떤 악의적인 행동들 때문에 자칫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저는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하며 피의자와 충분한 면담을 한 결과 이런 피해자의 약간 비상식적인 행동을 약점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경위에 대해 판사님께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피의자는 친한 친구와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친구에게 약 2억 원 정도를 투자해왔는데요. 그런데 믿었던 그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은 그만 망하고 말았고 투자한 2억 원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친구를 원망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마저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피의자는 평생 모은 돈인 2억 원을 잃고 친한 친구마저 잃은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매일 술을 마시다가 이런저런 사고를 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판사님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업을 하면서 연 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직원도 약 8명을 둔 건실한 사업가이며 아직 어린 5살, 2살짜리 자녀들이 있고 또 이 사건의 관련 증거도 모두 당시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 영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또 오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재판은 조사가 끝난 다음 날인 오전 10시에 있었고
결과는 오후 4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곧바로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서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영장실질심사 성공사례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